우리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강만 봐도 되는 거야.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이런 걸 느꼈을 거예요. 야, 그래, 우리가 역량이 돼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 앞으로 이제 이번에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얻은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점검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 학원이 2개잖아요. 한쪽 학원은요, 엄마들이 정말 밀착 관리해주는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반에 전원이 8명이면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16명한테 수업하기 힘들대요. 왜? 엄마들이 같이 다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개입을 안 하면 좋은데 가끔 개입을 해. 이제 수업 다 듣고 나서 이제 컴플레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수업하다가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고 그 아이가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우리 애가 대답을 못했는데 다른 애한테 넘기느냐. 막 이제 뭐 엄마들이 너무 교육열이 쏘니까 자기 아이한테 그걸 기다려주지 않은 것들. 뭐 오만 잡까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번째 이렇게 할 때는 공지문을 보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온라인 쌍방향으로 하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측에 있어서 여기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뭐 질문할 때 선생님이 잘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약간의 잡음이 생겨서 못 듣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헤드셋을 착용하고 들어라. 그러니까 헤드셋을 끼고서 하니까 음성이 엄마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엄마들이 다 챙겨준 애들은 이게 뭐 4주가 됐든 6주가 됐든 지나가서 애들이 왔을 때 수업 결손이 없이 역량이 탄탄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음 수업을 나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 그런데 한쪽은 어머님들이 막 맞벌이도 많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엄마의 손이 잘 안 타는 거야. 그냥 애한테 맡겨놓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수업은 제대로 들었는데 이 수업의 내용의 충실도에서 애들이 구멍이 생겨서 온 거예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면 그러면 이런 공백은 뭘로 메꿀 것인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막 우리 뭐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또 확진자 나오면 다시 또 온라인으로도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3월 달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4월 달 바꾸면서 뭐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온라인 화상으로 하는 아이들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등원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대를 다 나눠가지고 애들 위험하지 않게 선생님 한 분에 애들 거리 충분히 둬가지고 한 교실에 3명이나 4명씩만 시간을 짜가지고 와서 1시간을 있다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다 이제까지 했던 것들 점검해주고 단어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첫 달에는 4주로 한 달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수업료를 70%만 받았어. 근데 4월 달에도 70%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걸 100%로 환원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뭔가 이제 우리가 또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일주일에 한 번은 애들 오프라인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나오는 것은 1시간 계산하니까 분당으로 계산하니까 뭐 교육청에서 고시해준 70% 온라인은 받아라. 이거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그걸 계산하니까 그냥 온 수업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머님들에게 소통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 사람이 안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차후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수업 공백을 어떻게 메우면서 철저하게 할까? 2번째, 어떻게 하면 이게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영통과는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감동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40분 내내 저렇게 집중도를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거는 아마 1등이라고 자부해요, 본인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봐도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은 그거에 대해서 맹신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계속 온라인 해도 돼요, 여기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점검해도 돼요. 엄마들의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원장님들이 그런 생각해요.
그 집중도 산만해. 애들이 집중도 이렇게 교실에 와도 집중하지 못하는 애들을 그 화상에서 어떻게 집중도를 끌어가지? 이거 굉장히 숙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선생님들이랑 이걸 회의를 하면서 보완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완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어떤 모형이 또 확장될 것인가? 저희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 중하위권 애들보다는 상위권 애들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세이 라이팅이다, 디베이트다, 고급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프라인에 나오게 하고, 나머지 2번은 온라인 화상으로 하겠다. 정원도 30명 정도까지 집어넣겠다. 온라인에서 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오는 것만 8명이면 8명으로 제한해서 여러 번 해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모형의 새로운 것들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온라인만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에서 불러서 이게 관리해주는 이런 액션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대표적인 인강만 봐도 되는 거야. 그게 될 정도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온오프라인을 믹스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처음에는 모범 사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 반, 수준 밑에 반 애들보다는 상위 반 애들에서 모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것도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거예요. 애들 뭐 면접 대비를 해주는 건데 면접 대비는 화상으로 하기가 좋아요. 대신 배경 지식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배경 지식을 애들한테 자료로 보내주고 온라인 화상으로는 배경 지식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면접도 화상으로 해가지고 집단 면접 형태로 해보고 개별 면접 형태로도 해보고 집단 면접은 뭐 1대4 해가지고 문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몇 분, 뭐 1분 구상할 시간을 주고 1분 답을 하는데 앞에서 아이가 이야기한 컨텐츠를 말하면 반칙.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3분이 수업하잖아요. 그럼 면접관도 3명 들어와 있는 거 거기. 면접관 3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애들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 한 명 한 명이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친구의 이번 면접을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거다. 그러면 두 번째 면접관님은 얘기해 주세요 하면 두 번째 면접관도 얘기해 주고 세 번째 면접관도 얘기해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게 시야가 확 튀거든요. 그리고 실전 시뮬레이션만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비용도 나눠서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빠진 면접은 아이들이 점수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1차적으로 특목 자사고 애들도 저는 이렇게 하면 면접 6개월 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 만들어주고 중급 과정 만들어주고 그죠? 합격 역량 과정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준비해 볼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 우리 연구소장한테 이런 것들 대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얼마나 좋냐면은 우리가 성실사회 네트워크에 있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완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영어 치닥거리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면접까지 해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온라인이니까 모아줄 수 있는 거예요. 모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클래스에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온라인에서도 이게 3명의 면접관들이 하지만 나중에 시뮬레이션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찾아가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장소를 여기를 찾아가 주는 거지. 그럼 거기서 하는 거야. 거기서 한 분은 이 학원에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거기서 몇 명 이상만 되면은 거기로 우리가 파견 나가서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에 간 김에 뭐 2시간씩 묶어서 뭐 2번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반드시 온오프라인을 겸비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좋은데 그걸 만들기 좋은 거는 일단 상위권 애들부터 만들어라. 그래야 그 상품이 멋져 보여. 그래야 중하위권, 중위권 이쪽까지도 확장이 가능하다. 항상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못하는 애들한테 꿈과 용기를 주는 게 좋아. 그래서 밑에 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네, 거기는 성공할 확률이 적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런칭을 딱 했는데 실패 모형이 나와. 그러면 다음에 뭘 한다 그래도 엄마들이 안 믿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공 모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요거에 대한 질문은
요거에 대한 질문은 영어 학원이건 수학 학원이건 상위 클래스 애들한테는 걔네들은 뭐래도 집중하니까 그죠? 뭐 2번을 비대면 화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애들을 불러서 한다. 예. 그리고 이런 거 상위권 애들 마찬가지예요. 고등부 애들도 저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고등부 애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뭐 모의고사를 뭐 예를 들어 3회분 정도를 준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채점해가지고 틀린 것만 이렇게 번호를 보내오면 선생님이 그걸 해설해 주는 거죠. 틀린 거 많은 순으로 온라인 화상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만약에 한 번 온다. 그러면 그때는 다 1대1로 자기 거 개별 질문만 가져오면 해주고 나머지 애들은 모의고사 한 회분 보는 동안에 애들 계속 불러서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애들 거 해결해 주면은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는 관리 위주로 하겠다. 대신에 이 온라인 클래스 우리가 30명을 묶는데 대신에 수강료는 우리가 10만 원만 받겠다. 그러면 오히려 애들이 안 그만둘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가 좀 이렇게 관리해서 이거를 손 가는 걸 좀 많이 빼는 거예요. 대신 반을 많이 수강료가 적은 대신에 반을 많이 인원을 많이 편성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날 한 번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 애들 올 때마다 이렇게 자기 질문을 뚫어주면은 애들 한 명당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애들이 30명이라도 뭐 2명의 선생님이 나눠가지고 그걸 쳐준다? 그럼 뭐 그 일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새롭게 만들 상품은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문법 같은 거는 내가 내 강의를 문법을 다 찍어 놓는다. 꼭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막 얼굴 나오게 찍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PPT 같은 걸로 해가지고 찍어 놓을 수 있잖아요. 찍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애들 그 온라인 화상할 때 애들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그 영상을 틀어놓고 나는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수업을 하면서 애들 관리하려면 힘들지만 내가 녹화해 놓은 영상을 불러드리는 거고 나는 거기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애들 이렇게 다 소통하면서 끌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더 메리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라이팅 애들 그렇게 하거든요. 라이팅 애들 브레인스토밍 하고 할 때 이미 찍어 놓은 걸 가지고 보면서 선생님이 같이 참여해서 그 속에서 애들이랑 소통하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IBT 어학실에서 그걸 할 때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중간중간 가가지고 애들이 어려워하거나 막힌 부분을 선생님이 뚫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가면은 진짜 전문가 2명이 200명, 400명을 칠 수 있는 시대가 온다. 우리 학원에 이 공간도 엄청나게 만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올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측면에서 고민을 하면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를 남들이 치고 나갔을 때 준비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선구자가 돼서 해보고 이슈를 만들고 거기서 성과를 만들고 그것의 과정에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확신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구자로서 자리매김을 해보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 기회예요. 우리한테는 기회다 이건. 얼마나 다행인가. 성실사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런 해안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이런 미래를 고민하고 앞서 나가는 선구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알려주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다행인가라고 생각하면 서로 가진 아이디어 많이 내놓고 협업하시고 이 속에서도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대비 전문 요원들도 만들면 같이 한 달에 몇 번만 만나가지고 컨텐츠 가지고서 같이 만들어 와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걸 만들면 거기서 멋진 교재가 탄생하고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특목 자사고 제가 학부모님들 설명회 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한참 애들 많이 할 때 저희가 면접 대비집도 개인별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외대보고 지원하는 애가 뭐 이민정이야. 그러면 너만 가라 외대보고 지원자 이민정. 걔를 위해서 책이 200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거 사례로 몇 개만 보여주잖아요. 엄마들 줄 서요. 왜? 걔 맞춤형으로 책을 만들어주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